국내 여성암 1위 유방암. 유방암은 수술을 통해 암과 함께 가슴까지 제거될 수 있어 심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유방암 수술과 동시에 재건 수술을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충격이 덜한 것 같아요. 훨씬. 없었으면 저 마취 깨자마자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 생각 들었거든요. 진짜. 환자에 따라 경과를 지켜보고 지연 재건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죄지은 것도 없이 죄인같이 이리 지냈어요. 가서 먹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당당하죠. 좀. 옷을 입어도 그렇고. 유방 재건술. 단순히 가슴을 재건하는 수술이 아닌 가슴의 희망을 재건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 유방암을 치료한다. 유방외과 전문의 전창환 교수. 유방 재건으로 가슴에 희망을 새긴다. 성형외과 전문의 박진형 교수. 유방암 수술과 재건술을 앞두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유방외과, 성형외과 의료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 절개선, 수술 방법 등의 계획을 설계합니다. 이게 더블 리전이라서 우리가 두 개 각각의 매스는 작긴 한데 파셜 마스텍토미 하는 게 좀 좋지 않지 않을까 하고 토탈 마스텍토미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유방외과와 성형외과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태와 수술 계획을 공유하는 것은 수술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보통 하듯이 이 밑 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결국 여기 피부가 남아 돌기 때문에 아마 이거 토탈 마스텍토미 할 때 인시전 자체를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기를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담당 집도의뿐 아니라 전공의, 간호사들까지 환자와 수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 완벽한 호흡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별 상태에 따라서 절개 위치가 바뀌고 그다음에 재건하는 방법도 바뀌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절개선이 유방 하주름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두 옆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제거하고 난 뒤에 성형외과에서 보형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자가 조직을 이식해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환자의 초기에 암의 병증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환자의 유방의 모양이나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김자연 씨는 왼쪽 가슴에 다발성 유방암이 있어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암이 여러 개 있는 다발성인 경우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을 진행하게 되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절제를 하시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1기, 2기인 경우에 전절제를 하시면 방사선 치료는 전혀 필요가 없고 이제 문제는 항암 치료이죠. 항암 치료는 예전에는 유방암이 있으면 무조건 항암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혹이 작은 분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 분들 중에 암의 성질을 잘 판단해서 그 암이 재발이나 전이할 확률이 낮으면 항암 치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안쪽에 치문성 유방암과 왼쪽 위 바깥쪽에 상핀의 유관암이 있습니다. 보통 유방암 환자들은 암 치료에 관심이 몰리기 때문에 유방 재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무딘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충격이 좀 컸었기 때문에 그 뒷일을 생각지도 않고 이 일을 어떡하지 이제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좀 많았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재건술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상세하게 밑거름거려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렇게 하면 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더 편안해졌죠. 환자가 이 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때쯤 심하게 훼손된 삶의 질 때문에 또 다른 2차 병증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기가 좋은 분일수록 재건술이나 이런 삶의 질을 고려해야 되는 일들을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유방외과의 유방암 제거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방암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 림프절을 떼어내 병리실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약 30분 안에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고 엑스레이 1은 네거티브고요. 네. 레프트 엑스레이 2는 림프노드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습니다. 김자연 씨는 가슴에 처짐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 위쪽의 피부 일부를 절제하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됩니다. 절제한 가슴 부위에는 보형물이 들어갈 예정이라 제거한 가슴의 무게를 측정합니다. 이것으로 유방외과의 유방암 수술은 끝났습니다. 전절제했고 겨드랑이 임파선의 남세포가 전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저희 외과의 수술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암 제거 후에는 바로 재건 수술에 들어갑니다. 수술 전 환자의 상태도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그래서 보통의 환자들은 그 지금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가슴 밑주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환자는 유방 자체를 좀 올려야 되고 반대쪽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양이 좀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칼집이 조금 위에 이렇게 절개 라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외과 선생님이랑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이제 그런 게 되고. 유방암을 제거하고 난 후 남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대흉근과 함께 건강한 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무세포 진피를 이식합니다. 크기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환자 몸에 들어가서 그 있으면 환자 몸이 됩니다. 같은 그게 돼서 특별히 부작용도 없고 해서 그리고 충분한 그 보형물을 잘 지지하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대체제가 돼 있죠. 무세포 진피를 이식합니다. 전 절제술로 유두와 유륜이 절제됐다면 유두를 재건하는 수술도 진행되어야 했지만 지금은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만 진행하면 됩니다. 김자연 씨는 유방 재건 수술을 통해 가슴의 크기는 줄이고 처진 상태는 교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 따라 반대편 가슴에 축소술과 당김술이 진행될 예정이죠. 대흉근과 무세포 진피를 사용해 주머니를 만든 뒤 그 주머니 속으로 보형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사이즈를 정하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슴 그 물방울 형. 최근 유방 보형물이 희소암을 유발한 사례가 발생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희소암이 발생한 보형물은 거친 타입의 제품이었습니다. 표면이 거칠수록 조직과 유착이 잘 되고 구형 구축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희소암을 유발할 수 있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병의 경과를 보면 보형물을 빼고 그 막이랑 덩어리를 제거하고 나고 뭐 필요하면 적절하게 치료를 하고 나면 그 병은 없어져요. 실제로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으면 없어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병의 이름은 사실은 똑같지만 조금 다른 병이고 얘는 빨리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피해자를 하나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형물을 쓸 수 있는 게 조금 그 종류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쓰는 보형물은 사실은 그런 병증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거의 연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보형물들을 쓰고 있고 안전한 보형물을 삽입하며 유방을 재건하고 암을 제거하지 않은 다른 쪽 가슴과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유방암에 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유방암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부산 경남 유방암 연구에 전창합니다. 우선 일기가 모르지 않은데 이곳 부산까지 방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유방암 연구에 대한 발표가 끝나고 특별한 초청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유방암을 극복하고 새 삶을 살고 있는 유방암 환우의 합창 공연이었습니다. 이제는 노래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환우 중에는 유방암 수술 후 재건 수술을 하지 않아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샤워를 하거나 어떨 때 나의 모습을 보며 이게 인간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매우 슬프고 정말로 여자로서 그 가슴을 잃었다는 게 굉장히 슬픈 부분이에요. 그때 교수님이 이제 그날 때는 그때는 수술이 먼저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세월이 지금 같으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그때 교수님 말 듣고 한 번에 했으면 괜찮았겠다. 유방암을 완치한 후 노래를 통해 몸부터 마음까지 건강해진 모습입니다.
여성의 암 발생 비율은 19.9%로 유방암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요. 유방암의 5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최근에는 92.5%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좋은 치료 성적 이후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난 이후의 기간이나 또는 우리가 5년 생존율, 그러니까 그 완치라고 보통 판정하는 5년 생존율 이후의 삶들에 대한 이 걱정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유방암 치료 후에 환자는 완치를 했지만 유방 절제술로 인한 상실감으로 인해서 다른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이러한 삶의 질과 관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게 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보다 재건술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정남 씨는 왼쪽 가슴에 상편의 유관암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암이 퍼지지 않은 상태라 제자리 암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미세 석회화 소견이 있어 제자리 암임에도 불구하고 전절제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죠. 당장 눈앞에 암이라는 뭐 그것 때문에 급급해서 그런 보형물 이런 건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유방암을 치료한다는 생각에 재건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전창환 교수의 조언을 듣고 2달 전 유방암 수술과 재건술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전 그때 교수님 말씀 안 들었으면 저 마취 딱 깨자마자 어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네.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이 병은 나으면 되는데 네. 그 뒤에 이것 때문에 내가 우울감이 온다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할까. 그렇죠. 네, 그 교수님 말씀이 제일 컸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수술 후 항암 화학요법을 진행합니다. 지금은 첫 번째 항암을 하는 단계인데요. 유방 재건술로 가슴에 대한 상실감이 없으니 유방암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이거 항암 부작용도 이제 탈모가 있다는 그게 있지만 예쁜 가발 맞추고 또 머리카락이 생각보다 빨리 자란다더라고요. 네,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재건술을 한 사람과 안 사람은 확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확실히요. 강재숙 씨는 유방 전절제술을 받은 후 지연 재건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절제술 직후에는 보형물을 넣을 공간이 없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직 확장기를 삽입해 피부를 늘리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크기라든지 모양은 보형물 넣었을 때랑 어떻게 다를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는 동그란 형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각하거나 이렇게 만들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그 모양에 좀 비슷하게 맞는 사람들은 또 맞출 수가 있는데 아닌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가슴이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면서 조금 작게,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끔 조금 작게 만들고 반대쪽도 조금 같이 수술하면서 조금 줄이고. 유방암 수술 후 다시 가슴을 절개한다는 것이 심적인 부담도 있지만 가슴을 원하는 크기와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방 재건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제가 가슴을 제가 만족하지 못했었거든요.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선생님께서 수술한 환자들을 제가 여러 명을 봤어요. 그래서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흉도 너무 없게 겉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수술한 흔적이 찾아보기가 이렇게 눈을 뜨고 어디지 하고 이렇게 봐야지 보이지 안 보일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유방 전절제술을 진행했던 절개 부위를 절개한 후 피부를 늘리기 위해 삽입한 조직 확장기를 제거합니다. 조직 확장기가 들어있던 자리엔 여분의 아랫배 조직을 이용해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복부 근육인 배곳 은근과 피하 조직을 옮겨와 유방의 부피를 채워넣게 됩니다. 유방도 재건되고 아랫배도 날씬해지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형물로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배살이라든지 하는 게 모양이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오고 또 아무래도 배살로 하면 장점은 또 배가 늘 불만이시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럼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뱃살은 기본적으로 조직량이 많고 피부에도 여유가 있어 유방 재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가 조직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고 촉감이 더 자연스러운 장점도 있습니다. 이혜련 씨는 5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한 후 가슴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껴오다 최근 지연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 4년 지나니까 어깨도 아프고 균형도 안 맞고 옷 입는데 좀 거품도 없고 딸들하고 또 목욕탕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5년 만에 이제 등 밀었어요. 수술하고요. 10cm 정도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나니 가슴이 쑥 꺼진 상태였습니다. 재건 수술을 통해 가슴도 복원하고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죠. 남편 앞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쑥 꺼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고 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 온천도 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우리가 지연 재건을 하게 되면 수술을 2번에서 3번 정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야 원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밖에 있는 조직이 충분히 건강하고 즉시 재건을 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사실 그 수술 이후에 특별히 더 할 수술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득이죠. 박미란 씨는 왼쪽 가슴에 침윤성 유방암이 문제였습니다.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 유방암 수술 후 재건 수술까지 한다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많았는데요. 2시간 수술하고 나면 그냥 나중에는 그게 복원이 좀 힘드니까 할 때 같이 하시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저는 뭐 나이도 있고 그래서 뭐 별로 중요치 않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박미란 씨는 종양의 크기가 작아 부분 절제술을 고려한 상태였지만 종양의 유두와 유륜부를 침범해 이 부분의 절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유두알에 발생하는 유방암은 그리 흔한 편은 아닌데요. 유두알에 발생하는 경우는 유두 유륜부를 같이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혹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범위가 커지는 일들이 왕왕 생길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진행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유방암의 전이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림프절을 떼어 병리실에 검사를 의뢰하면 종양세포의 유무를 알려줍니다. 이때 종양이 있으면 포지티브, 없으면 네거티브라고 표현하죠. 림프절을 뗀 곳에서 종양이 나타나지 않으면 전이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진 6개 다 네거티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거티브. 다행입니다. 이번엔 성형외과에서 등에 있는 피부와 근육을 활용해 가슴을 복원할 계획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등을 써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부분적으로 절제를 했다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뭔가 조직이 좀 많이 필요할 때, 또는 유두나 유륜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 피부가 너무 많이 이제 손상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피부가 필요할 때 그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 쪽 근육인 광배근, 피부, 피하 조직을 옮겨와 연부 조직을 메꾸고 사라진 유륜 자리에 등 피부를 이식합니다. 등살을 이용해 가슴을 재건하는 방식으로 자가 조직을 이용해 거부감이 없고 흉터가 작아 속옷 라인에 감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육을 옮겨놨기 때문에 그 옮겨진 근육 일부는 조금 그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반대쪽보다 좀 크게 조금 재건이 돼 있어도 이거는 나중에 모양이 양쪽이 비슷해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 저기 유두가 없는 부분에 제가 이제 국소마취 작은 수술로 유두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문신까지 하면 거의 원복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유방외과와 성형외과에서 함께 경과를 살핍니다. 잘 주무셨어요? 지금 뭐 앞쪽은 드레인 뺐습니다. 네네. 떼고 뒤에만 이제 네. 남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아일랜드 나와 있는데도 깨끗해 이거 보이고. 깨끗합니다. 예. 뭐 수술하고 뭐 그 다음 날부터 별로 아프다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네. 절제. 예. 되게 그래도 연세도 있으신데 뭐 이렇게 상처나 이런 회복도 되게 빠르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저희도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 그거 정리해 가지고 설명드리고 앞으로 어떤 치료할 건지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방암 수술 후 팔을 드는 동작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박미란 씨는 큰 불편함 없이 움직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건 했는 게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예. 왜요? 뭐야 이렇게 움푹 파인 게 없으니까. 예. 그 진단 받은 병원에서 서울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고 가까운 데도 좋은 데가 많다고 그러셔갖고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집도 가깝고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예. 어때요? 가까운 데 이런 치료 받을 수 좋아요. 있다니? 예, 너무 좋아. 감사해요. 유방암 5년 생존율이 높아짐에 따라 유방 재건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적인 만족도도 좋고 유방암 완치에 대한 의욕도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유방암 수술을 해야 한다면 삶을 재건하는 유방 재건술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치료는 여러분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한테 맡겨두시고 그들이 권하는 치료 이후의 삶의 질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유방 재건술은 유방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겪게 될 큰 상실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치료의 한 가지입니다. 오셔가지고 저랑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또 환자분 상태도 좀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면 제가 도움이 되는 한은 이제 제가 열심히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뭐 이제는 잘 해가지고 목욕탕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